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의 함정에 빠진 오세훈 후보의 자업자득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내곡동 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애초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의 위치와 존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국민들께 거짓말을 한 것만큼 중요한 검증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특히 내곡동 토지가 수십 년 방치되어 있다가 SH공사의 내곡지구 개발 용역 발주 며칠 전에 토지 측량이 이루어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애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감출 게 없다면, 즉 떳떳하다면 처음부터 땅의 존재와 이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뭔가를 감추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덮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위선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의혹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이제라도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모른다고 했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독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 측은 측량을 입회하고 서명한 사람은 큰 처남이고 국토정보공사에서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은 큰 처남이 아닌 장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듣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불법 경작인들이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폄훼합니다. 당시만 해도 내곡동 땅에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오세훈 처가 일가가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을 때 그들은 임대아파트도 하나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이들은 서울 시민이 아니었나 봅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서울의 수많은 노점상들에 대해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대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경작인이 방송에 나와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한 오 후보 때문에 증언을 결심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제 MBC 토론회에서는 오세훈 후보 처 일가가 내곡동 땅 보상금 36억 5천만 원 외에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의혹에 대한 박영선 후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처가 일가가 추가로 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는지, 그 주택 용지가 몇 평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은 오세훈 후보입니다. 처가 땅으로 이익을 봤다면 영원히 정계를 떠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자발적으로 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책임이 두려워진 것입니까?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국가에 끼친 해악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추억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의 기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언론에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책무일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한 보도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보도한 팩트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공직 출마자의 기본 덕목, 청렴과 정직이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은 물론 청렴성, 정직성에 대한 의혹에 충실하게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검증 보도에 고발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의혹을 해명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고 후보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천만 서울 시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회에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합니다. 민주당은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직사의 투기 근절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그동안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먼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권익위의 조사를 의뢰를 하는데 현재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기관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행업종, 농어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꼭 나흘 만에 집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들께서도 재난지원금에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지난 3차 지원보다 지원 대상자 수를 105만 명 증가한 385만 명으로 늘었고 금액도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금을 제때 받아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합니다. 신청 2시간 만에 입금되는 재난지원금 번개 지급은 우리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중기부가 국세청과 함께
지자체 행정정보를 연계한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상인들의 번거로움을 줄인 것 역시 박영선 후보가 지난해 만든 성과입니다. 번개 지급으로 빛을 발하는 박영선 후보의 빛나는 행정력을 서울시정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